2008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합시다. 어? 뭐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의 법정에 있어서 영광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사법부의 수정들은 법의 권위가 흔들릴까 염려하는 눈치입니다. 대법원장님, 이번에 첫 국민참여재판 맡은 김 부장입니다. 김준겸입니다.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겠더라. 좋은 그림 부탁하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 사람은 청년창업가 권나무. 개인회생 그만 신청하시고 이참에 파산하시라니까. 파산 신청하면 지금 하는 일도 다 접어야 되고 이제 막 특허 받은 것도 무용지물되고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다 끝나잖아요. 이게 이번에 특허 받은 호신용품 시제품인데 이것까지 생겨왔잖아요. 이 버튼. 그 안이 뒤에서 덮쳐서 입을 틀어막혔을 때 이걸 누르면 구조요청 목소리가 울린다 이겁니다. 여보세요? 그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됩니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결정장이에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지은 사람 처벌하려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용의자의 자백으로 이미 유죄가 결정된 사건에 참여하게 된 배심원들. 그렇게 8명의 배심원과 함께 첫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파트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기초수급자 신청으로 다투다가 계획살인한 피고 강두식. 존속 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강두식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고로 위장하였습니다. 계단에서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뎠던 모양입니다. 뇌출혈로 수술받고 사흘 만에 깨어났는데 결국 자백했습니다. 홧김에 밀은 거 확실해? 피고인은 5살 때 얼굴과 두 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러 가야만 했던 어머니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는 바람에 큰 화마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베란다 펜스 높이는 120cm고요. 이게 아무리 세게 밀어도 피해자가 떨어지기엔 펜스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밀어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작에 죽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인형 떨어져도 그대로 그냥 뚝. 떨어진 의술을 회수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살인을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네, 119입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위치가 어디예요? 피고인은 왜 살인을 계획한 걸까요? 뭐라고? 아이고. 일을 못한다고. 그만하고 가. 이거 한 장씩 쓰세요. 그럼 기초수급자 되거든요. 가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경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겐 불안정한 어머니 월급보다 안정적인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이 더 절박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 포기각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이 각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한 장뿐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읽어주시죠. 저는 엄마랑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은 엄마 탓이고 일자리를 못 구한 것도 엄마 탓이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규정합니다.
아니 이미 자백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아니라고 파토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강두식이 재판을 계속 받겠답니다. 유무죄를 다퉈보겠다 이겁니까? 학생, 법대생이랬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피고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면 아마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우리 양반도 뇌출혈로 머리 터지고 나서 하필 딱 그날만 기억을 못 하더라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제품 샘플을 그대로 가져와 버린 나무. 민사 신청과에 그 잽싸게 후딱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배심원 외부 접촉 금지입니다. 5번 배심원? 예, 회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저기요. 저분은 미리 이야기된 겁니다. 삼진그룹 비서실장님이세요. 네. 아까 보니까 화장실은 그냥 보내주던데? 샘플 제출을 위해 몰래 빠져나온 나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그것 좀... 나무는 샘플을 제출하지 않고 배심원 대기실로 돌아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7월 29일 오전 4시경으로 추정되고요. 여기 후측 두부에서만 생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장돌이 같은 것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심원은 법정에서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메모지에 적어서 재판부로 전달 바랍니다. 배심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풀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을 종합하자면 저거는 망치를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 대가리가 이 모서리에 찢겨 죽을 정도면 피가 쭉 솟기면서 사방에 튄다고요. 근데 아까 현장 사진 봐요. 피가 너무 안 보여요.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하셨네요. 법의학 학위나 의사 면허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정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퇴정하세요. 경위. 와 이거 6번 배심원은 결국 퇴정 조치를 당하고 피고인이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무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바 있어요? 아니요. 이미 자백한 사건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첫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수사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썼어야죠. 그렇죠? 뭔 놈의 실험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그럼 휘두르지 못하면 무죄겠네요. 그쵸? 그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그건 판사한테 맡기면 되죠. 장갑 벗기고 의수 착용시켜주세요.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요? 더 이상 쪽팔리게 하지 말고 오늘 일단 잡아. 접니다. 재판장은 접니다. 앉아요. 제안한 실험 덕분에 궁금한 건 증명이 됐네요. 그게 아직 휘두르다 놓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망치를 휘둘렀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재판은 아니면 증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다. 이게 팩트예요. 그날 루이랑 술 한잔하고 저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도 좀 하라고. 갑자기 눈을 뒤집어 까면서 저한테 덤빕디다. 하마터면 저도 저놈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외삼촌 할아버지도 온대서 친구네 자러 갔는데요. 외삼촌 할아버진 아빠가 할머니와 자주 싸웠다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뭘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우리 집에 대해서 뭘 하는데요. 잘 들어보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 고생하는 거 아빠도 속상하니까 아빠도 아빠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 측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측. 처절했던 가난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부디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 8번분? 네. 이거 피고인의 유무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나무. 8번 배심원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답니다. 보여줘요. 나무와 일부 배심원은 사건을 재확인하기 시작하고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자, 피고인은 이 망치로 어머니를 쳐서 살해를 한 후 추락사로 위장을 한다. 왜냐? 그냥 떨어뜨리면 저항을 했을 테니까. 말씀 한번 똑 부러지시다. 시신 닦았다는 노인네가 그러지 않았어? 망치 아니라고. 아까 보니까 망치에 혈흔이 안 묻어 있었는데. 생활 반응 나왔다잖아요. 그건 살아 있을 때 미리 망치로 때려 죽인 다음에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힌 거라면요? 그리고 나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백해서 그런가? 그게 왜? 보통 범행을 인정하면은 수사를 좀 대충 한대요. 수사 더 해봐야 세금 낭비지. 강두식이 피해자를 죽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싫어요. 싫어요.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아니 확신 될 때까지 난 투표 안 해요. 잘해보세요. 처음에 판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라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쯤은 기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휴,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죄라고 한 거 취소할게요. 전 소라가 한 말 믿어볼래요. 피고인의 딸 소라가 쓴 진술서를 토대로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배심원들. 너 오늘 진짜 현장에서 자고 왔대? 아빠 또 내 거 건드리기만 해. 리스까지 새로 사준 걸로 봐서는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무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비원이 사람을 잘못 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아파트 옛날에 지어서 요즘 거랑은 달라. 건물 사이가 멀어서 잘 안 보일걸? 어차피 그 집엔 어머니하고 강두식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그랬잖아요. 누님이랑 술 한잔 했다고. 여러분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전문가고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계획살인이라잖아. 그럼 아저씨 생각은 뭔데요? 뭐야? 아저씨 생각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자는 겁니까? 더 논의할 게 없으시면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판사님, 제 평생에 누구를 심판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네,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우시죠?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왜 못하게 해요? 잘하고 싶다는데? 또라이 진짜 저거. 나 방금 얘기 들었어. 배심원과 함께하는 현장 검증. 그래 법원 운영비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시작된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로 향하는 재판부와 배심원들. 빨리 하세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안 되면 나도 생각 좀 해볼게요. 시작할게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피고인 강두식이 해당되는 형량 기준은 기본 영역인 15년에서 20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막상 결정을 하려니까 겁나시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루 더 있었는데 추가 수당 이런 거 없죠? 없죠. 아니 뭐 호신이 형 이런 거구만 이거. 아니 근데 이런 살아 제가 그런 거 아니야. 살아 바로 튀어오잖아. 이런 건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야지. 참.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지? 왜 어머니가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경비원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현장 가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어머니가 살아 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이 죽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살아 있었다? 살기 싫었다? 그건 강두식이 쓴 게 아니에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포스트잇과 가족 포기각서의 필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배심원들. 일이네. 비 오는데 장모!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를 구하려고. 사람이 떨어졌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도와주고. 도와주고 902호. 902호. 우리 엄마 어떻게? 떨어지신 분이 어머니예요. 제발 좀 빨리 오줘. 위치가 파악돼야 돼요. 여보세요. 도와주고 몇 단지요, 선생님. 아니 지금 와서 필체가 지금 조금 다르다는 걸로 갑자기 자살이 된다는 게 이게 자살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배심원 결정은 그냥 참고 사항이고 최종 선고는 저희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배심원 판결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무죄 판결했습니다. 배심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추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다는 점, 경비원 배순필이 목격했다는 점도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망치로 살해한 직접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짓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두식 무죄.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홍승환 감독의 작품입니다. 2008년 처음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법과 재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흥미로운 소재로 쉽게 풀어낸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개봉 당시에 무대 인사를 위해 출연진을 태운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 법을 따른 영화 출연진이 법을 어긴 상황이 되며 영화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을 보며 누명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화성 연쇄 사건의 피해자 윤성야 씨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인 윤성야 씨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죠. 이로 인해 약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2020년 12월 17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야 씨. 사법부 구성원이 일어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제를 마치도록. 무죄를 받은 그날 윤성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윤성야 씨가 말한 공정함은 1957년 미국의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의 이 대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They're not known before. We have nothing to gain or lose by our verdict.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are strong. 영화 배심원들이었습니다.